그래서 지금 우크라 전쟁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장기화되면 지구촌 곳곳에 기근과 정전에 시달린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식품 관련주를 좀 보게 되면 역시 한일사료가 대장주죠. 절대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 단기 고수야, 뭐 단타 고수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여기 뛰어 들어가서 우리가 불나방이 되면 안 돼요. 자, 월봉에서 봤을 때 예전에 900원, 1000원 하던 주식이 12배 올랐습니다. 12배. 자, 12배가 올랐어. 내가 주식을 꼭 12배 올라간 걸 사야 돼? 그저 밑에서 그냥 이렇게 뭐 한두 배 안 올라간 것도 많은데, 물론 사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분봉을 보는 단타 고수야. 난 재료의 크기를 알아. 난 30분봉 같은 거 잘 보고 3분봉 대응이 잘 돼. 이러면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뭐 단기 단타 고수가 아닌 다음에는 그냥 내비두는 게 좋아요. 올라가든 말든. 옆에 사람이 샀으면 축하해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절대 신규 진입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뭐 잘하시는 분들 하셔도 돼요. 자, 또 하나가 현대사료인데 마찬가지죠. 이거 어떻게 건드려요, 친구들? 다 패스예요.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든 말든. 이렇게 잘못하면 급락해요. 자, 그에 반해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이 몇 개가 있는데 이 샘표식품 세력들하고 어떻게 전화통화를 한번 봐야 되나? 혹시 샘표식품 세력분들 아시는 분들이 없어요? 해도 대단한 샘표식품입니다. 자, 후가창을 보면 엄청 얇죠? 뭐 60 한 주, 119, 이쪽이 1000주밖에 안 돼요. 한 4천만 원이면 여러 태노가 올릴 수 있어요. 49,700원. 이게 뭐야? 주식은 지겨워도 심심해도 참고 버티는 게 중요하죠. 주식을 참고 버티랬더니 막 우하향에서 막 떨어지는 걸 참고 버티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이렇게 있을 때, 천천히 있을 때 좀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제가 수익권에 있으면 제가 매수 타이밍이 여기라고 그랬죠. 여긴 거예요. 여기 섰으면 지금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런 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좀 떨어지니 올라가니 다른 건 올라가는데 내 건 안 올라가니 하면서 팔면 세력들한테 물량 다 뺏기죠. 이거 한 주 한 주 누가 그러는 걸까요, 이거? 개인이 그러는 걸까? 뭘 개인이 그럴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 세력분들이 저럴 확률이 높죠. 지겹게 만드는 거죠, 지겹게. 그러니까 개인들 물량 다 털리고 그러면 여기는 물량 싹 뺏기겠죠. 매물대 있으니까. 그럼 날아가겠죠. 단, 이런 모든 판단이 틀려서 5개월 선만 이탈 안 하면 돼요. 저 깨면 무너져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추세가 예전에 다중바닥 그려놓고 턴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는 이거를 우상향이라고 부르죠. 우상향. 주식은 우하향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상향에서 사는 거예요. 그때 우상향 기조가 잘 유지가 되어 있는 거고, 단지 강력한 저항선이 60주선인데 좀 뚫어주고 있어요. 49,000원대가 60주선이 이걸 뚫어주면 빵 때릴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되고. 뭐 일봉에서 이 정도 흔들리는 거예요. 뭐 여기서도 안 팔았는데, 그죠? 뭐 이렇게 흔들려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참을 수 있는 것도 주식의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동매매하게 되고 막 지금 쫓아가서 막 한일 사료 사야 되나? 야, 일동제약 미국에서 막 승인 났대. 막 쫓아가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추세에 순응한다는 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삼성전자죠. 아직도 추세가 우하향이에요. 아직도 장기적으로도 추세가 우하향인데 단지 이 가격을 깰지 안 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가 대량 거래가 들어온 여기죠. 야, 여기 대량 거래가 2번 들어오는데 요때인데 이때의 기준을 저점을 여기기 때문에 여기가 다 바닥일지 아닐지 모르는 이걸 잘 지켜줘야 돼요. 이 저점을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는데 간신히 지켜졌습니다. 그렇지만 바닥은 우리가 모르고 추세는 엄연히 하향이에요.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5선들 반짝할 때까지는 감히 이것도 누구 바닥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바닥을 어떻게 알아 본인이? 미래에서 왔나? 아니면 미래에서 오셨으면 바닥 알지도 모르겠다. 그죠? 내일이나 다음 주에 오신 분은 바닥을 알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와서 모르겠다. 한 달 뒤에 와야 되겠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바닥을 모릅니다. 엄연히 추세는 하향이에요. 뭐 잠깐 돌아 나갔다고 막 뱀의머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아무 의미 없어요. 일봉에서 추세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월봉하고 주봉에서 추세를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주봉에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직 하향이에요. 추세 전환과 턴이 될 때 사도 절대 됐지 않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샘표식품은 월봉이든 주봉이든 추세가 우상향이죠. 지금 이게 우하향이야? 우하향은 이런 게 우하향이죠. 자, 이런 게 우하향이죠. 우하향 중이잖아요. 얘를 어디서 사야 되냐?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면 사면 됩니다. 언제냐면 이렇게 시도했죠. 다음 달에 또 실패. 이때 돌파했습니다. 저번 달 저점. 여기가 바로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죠. 추세 전환과 턴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래놓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주식은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거나 추세가 우상향일 때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다른 식품 비료도 다 날아가는데 왜 내 거 못 올라가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상관없습니다. 최초의 매수 타임이 여기였어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몇 문제 하시고 지금 수익권인데 뭘 걱정해? 손실권인 거 월봉 저 높은 데 물려가지고 손실권인 건 걱정 안 하고 시장을 덮어놓고 휴대폰 끕니다. 근데 수익권인 거는 막 하루 신경 쓰고 엄청 날카롭게 보고 있다가 빨리 매도하고 그게 아니라 차라리 수익권일 때 그냥 휴대폰을 덮어놓고 있는 게 더 좋아요. 어쨌거나 뭐 그건 제 생각이고
여기 선표식품 아직 잘 유지해주고 있고, 대유입니다. 대유는 신용 물량이 좀 세기는 한데, 역시나 바닥권이죠. 자, 월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을 저번 달에 완벽하게 해놨어요. 우리 추세 전환 한다고. 물론 신용 물량은 좀 많기 때문에 빠르진 못해요. 자꾸 올라가다 막혀요. 신용 물량 때문에. 그래서 늘어나고 있고, 목표가는 7,000원대가 돼요. 추세가 이쁘게 유지가 돼 있고, 자기가 떨어져야 여기 지금 어디 가겠어. 대바닥인데. 자, 주봉을 봅니다. 주봉을 보면, 그렇게 무섭다는 가장 강력한 저항선인 20선을 뚫었죠. 뚫고 돌파하고 안착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추세가 이쁘죠. 자, 오늘 비료식품 강하면서 같이 강해주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 다 날아갈 때 굳이 잘 못 날아가는 대유. 아, 체력분이 좀 피곤해요. 오늘의 저점이 굉장히 두 번째로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역시 어제도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요렇게 변곡점 있죠. 매물대요. 매물대를 누군가 거래량 싣고 뚫었기 때문에 앞으로 요렇게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황이 상당히 깔끔하고 좋죠. 뭐 다시 이런 달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시간은 걸려도 거부할 데가 없는 친구의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샘표도 같이 못 가죠. 샘표하고 샘표식품하고 좀 어긋나야 돼요. 사실은 샘표가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자, 많이 올라왔죠. 이 정도 좀 다 찍고 간 친구라 뭐 아직 추세는 쨍쨍해요. 자, 주봉에서도 추세 쨍쨍하긴 하는데 심하게 밀리면 이렇게 5선까지 밀리게 되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종가상 요 위에 못 올려놓게 되면 5선까지 밀려요. 자, 이렇게 되면 5선이 따라 올라가게 되고, 다음 주에 또 5선 깨지 않는 선에서 매수죠. 매월대 받고 떨어진 거예요. 야, 고려산업을 저건 한 방에 뚫었던데 너는 못 뚫냐? 아, 진짜. 뚫고 나가야지. 자, 이지바이오는 얼마 전에 상한가를 갔던 친구죠. 이 친구가.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여기 매물대 다 뚫고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정고점 가락률이 있는데 원체 강하죠. 자, 주봉에서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요거 지금 못 뚫어주고 있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렇게 뚫어주면 오늘도 가고 못 뚫어주면 다음 주에 크게 조정이 들어옵니다. 지금 들어갈 자리는 애매하죠. 무조건 사도 5일선 근처고 깨면 손절이고, 단기 단타 잘하시는 분들이 좋고, 벌써 30% 여기서 17% 여기서 보면 거의 60%가 수익이 난 거기 때문에 더 크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요. 근데 요새 원체 트렌드가 식품 관련주가 바닥에서 10배이기 때문에, 이건 바닥은 이제 월봉 바닥을 보면 지금 상장가 때 얼마에 저점이 700원이니까 거의 뭐 다 왔어요. 이제 엄청 불안한 거죠, 사실은. 높은 거예요, 높은 거에서 위험한데, 쫓아가 들어갈 자리는 없어요. 쫓아가 사시면 안 돼요. 단기 단타 잘 하시거나, 뭐 30분봉에서 나는 20선 같은 데 사겠다, 이렇게 하실 분들은 상관없는데, 신규로 들어가기엔 상당히 부담이 있어요. 자,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도 월봉에서 이렇게 보면 사상 최고가를 찍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넘길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들어갈 타이밍이 별로 없죠. 굳이 들어간다면 5일선 근처 이런 데밖에 없는 거고, 역시나 우리는 음봉 매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쫓아가서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월봉에 사상 최고가 찍은 친구예요. 이렇게, 그죠? 조심해야 되는 이런 게 맞습니다. 뭐 신규로 들어가서 잘 하실 분들은 잘 하셔도 돼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웬만하면 안 사지 않을까. 다른 거 좀 살 것도 많은데 굳이. 추세는 살아있어요. 괜찮아요. 월봉에 좋고. 그렇지만 주봉에서 이렇게 5주선을 이탈한다던가,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에요. 요걸 안 깨야 한 번 더 급등할 수 있어요. 일봉에서 봐도 그런 자리들은 여기선 보이지 않고 21선 자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이 얘기는 굳이 매수하더라도 21선 근처가 되겠죠. 주봉에서 우선 깨면 손절.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자, 그에 반해 팜소코는 좀 낮은 위치에 있어요. 높지 않은데 요 60개월선이 굉장히 힘들어요. 요거 뚫어주면 이제 크게 상승하고 강력한 저항선에 있죠.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그렇게 뚫기 어렵다는 60주선을 뚫었고, 자, 주봉에서 다중바닥 그려놨죠. 자, 우리가 보통 차트를 이해할 때 밑에서 다중바닥을 이게 지켜주고 올라가면 좀 크게 올라가요. 가장 강력한 60선을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좋은데, 월봉에서 현재 주가 위치를 보고 주봉에서 추세 턴이 확인이 됐으면 일봉에서 매도 타이밍만 잡으시면 돼요. 따라서 이 친구를 굳이 매수하겠다, 내가 단기로 빠르게 대응할 때 할 때는 5일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깨면 손절하는 게 맞아요. 오늘의 5일선의 자리는 앞전에 매물대를 뚫고 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5일선을 깨지 않는 한은 괜찮아요. 이런 친구는 또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단 5일선 깨게 되면 칼 손절 하셔야 되고, 월봉에서 가장 강력한 60개선 밑에 있기 때문에 이걸 맞고 떨어질 수 있어요. 보통 이 자리를 굉장히 잘 맞고 떨어져요. 그러나 거꾸로 돌파했다, 빵 뚫고 날아가요. 요새 트렌드로 보면 식품이나 비료주들이 하도 강해가지고 왠지 뚫어줄 것도 같아요. 저 친구 느낌상 뚫어줄 것도 같아. 자, 에드바이오텍입니다. 원체 애매해요, 차트가. 근데 이 친구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올라갈 때 올라갈수록 대응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5개선만 안 깨면 돼요. 뚫어주고 있는 거예요. 5주선 참. 일봉에서도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죠. 일단 1차 목표가 여기가 들 확률이 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오늘 같은 날 만약에 매수하겠다, 그럼 꽤 높죠. 그러면 21선 깨지 않는 자리에서 보는 게 맞습니다.
21선 가격이 6,500원 뛰기 때문에 이런 자리 깨지 않는 선상에서 좀 들고 가면 상황이 좋지 않을까 싶고, 고려산업을 깜짝 놀랐어요. 고려산업. 야, 이게 월봉에서 이게 옆으로 간 매물대가 상당하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작년 5월달, 20년도 5월달부터 21년 5월달까지 엄청나게 쌓인 매물대인데 이거를 딱 6분 만에 뚫었어요. 누군가 들어왔든 어디서 들어왔든 뭐 때문에 들어왔든 6분 만에 뚫었습니다. 뭐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이 엄청 좋은 게 익절할 타이밍도 없었어요. 하도 빨리 올라가가지고 뭐 이렇게 매도하고 싶어도 상한가를 하도 빨리 가가지고 아마 괜찮을 거예요. 다 이거 상한가 가서 맛있게 아마 이렇게 좀 수익 내지 않으셨겠어요. 지금 들고 있겠죠, 그죠? 아, 축하드립니다. 뭐 보통 상한가를 갈 때 하도 흔들기 때문에 털리거든요. 6분 만에 갔기 때문에 털릴 시간도 없었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냐, 그죠? 상황이 좋은데 상한가 갔으니까 뭐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미래생명자원도 굳이 못 움직이는 이유가 월봉에서 보면 10배 찍었어요. 10배 찍었기 때문에 주식이 15배, 20배 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나 10배를 찍었기 때문에 잘 못 움직이는 거고, 지금 신규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종목이 됩니다. 대단한 한일사료죠. 대단한 한일사료. 12배를 찍었는데 13배 찍었어요. 무조건 조심하고 봐야 돼요. 막 쫓아가 사는 거 아니에요? 가지신 분들은 그냥 홀딩이긴 한데 신규로 들어가거나 그럴 자리는 없습니다. 자, 한국멜트입니다. 한국멜트가 얼마 전에 커피 관련해서 잘 급등했는데 목표가를 찍었어요. 그래서 헤매고 있고, 일봉에서 지금 사면 안 돼요. 굳이 사고 싶어도 5일선까지 밀렸다 올라갈 때 이럴 때 이렇게 사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비료 관련주들도 잘 움직이고 있는데 대단하죠. 비료 관련주들 진짜 대단해요. 깜짝 놀라는데. 대우는 말씀드렸고, 조비는 아직 월봉에서 높진 않아요. 월봉에서 높진 않아요. 1차 목표권 찍은 친구예요. 20개선 깨면 안 되고, 주봉에서 봐도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5선 깨면 안 되는데 지금 들어가면 타이밍이 좀 애매해서 최소한 5주선 근처에 사는 게 나아요. 좀 밀리고 있죠. 꼬리 달고 해서 21선이나 이렇게 만나고 갈 때 하는 게 나고, 지금은 좀 애매해요. 자, 경농을 보겠습니다. 경농도 월봉 H 낮아요. 여기 있어요. 아직 목표가 못 찍었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좀 돼 있고, 지금 주봉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60주선을 뚫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60주선만 깨지 않으면 이 친구도 다시 한번 뛸확률이 있어요. 지금 후발주라 뛸 수 있는데 이렇게 241선 근처라든가 어제 저점 기준으로 매수매도 진행이 나와 보입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우성이 최고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송이상개미는 뭐 살래요? 그럼 제가 우성을 산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성이 여기 있었어요. 여기. 지금 저한테 물어보면 똑같아요. 송이상개미 뭐 살래요? 그럼 저는 샘표식품을 사랑률이 높은데 저는 샘표식품을 미리 사놨어요.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샘표식품 같은 자리에서 사야 되고 우성을 이런 데서 들어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전쟁 때문에 그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3월달에 전쟁이 터졌기 전에 우하향이었지만 3월달에 전쟁이 터지면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습니다. 이 자리만 안 깨면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제가 이번 달에 다시 이 자리가 왔을 때 매수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로 쭉 날아갔죠. 많이 날아갔어요. 자, 주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정다운을 한번 볼게요. 자, 정다운을 봅니다. 정다운이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더 크게 갈지 몰라요. 자, 그렇지만 저번 달에 추세 전환과 턴이 완벽하게 돼 있고 이제 2차 상승하려고 있죠. 사실 이 친구 목표가 여기에요. 우성처럼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 정다운이 지금도 상승폭이 상당히 있는 이런 친구입니다. 봐드릴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성은 지금 자리는 높고, 물론 이런 친구들이 자리가 강하기 때문에 제2의 한일사료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쫓아가 사지 말고 굳이 단기 단타한다면 5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딱 깨지 않으면 날아가겠죠. 그죠? 그래서 5일선상 보는 게 좋고, 이건 단기 단타 해당되는 거고, 최초의 매수 타이밍 여기가 됐었다는 얘기예요. 월봉 보고 하는 거예요.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죠. 대단하죠, 뭐. 지금 손댈 수는 없어요. 지금 저점이 600원, 5,000원 5배 올랐는데, 제2의 한일사료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역시 5일선 깨면, 급등하는 주식은 5일선 깨면 일단 추세 깨지니까 좀 조심해야 되고, 아시아 종묘도 대단합니다. 다들 비료사료도 대단한데, 역시나 아시아 종묘 같은 경우에도 이 주봉에서 매물대 맞은 거예요. 이 친구 뚫어주면 더 크게 가요. 근데 내가 지금 들어갈 수는 없죠. 아무리 지금 뚫어줄지 안 뚫어줄지 모르니까 들어갈 때는 기준선 잡고 5일선 깨지 않는 선상, 눌림목 줬을 때 21선 선상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섣불리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남의 역도 대단하죠. 이게 1차 목표가예요. 어차피 1차 목표가 찍은 거예요. 지금 여기 찍으면 돌파 중에까지 가겠지만 지금 들어갈 타이밍을 잡긴 애매하죠. 주봉에서 보시게 돼도 역시 높아요. 여기 깨면 안 되는데 저기까지 손절 라인 잡고 내가 주식을 매수할 때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손절이에요. 어디를 깨면 내가 손절할 건지를 생각하고 사야지만이
손실이 최소화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남해와하고는 더 간이 못 가니 해도 월봉이나 주봉에서의 손절 라인이 굉장히 곱고 굳이 일봉에서 내가 이 친구를 산다 해도 전일에 저점 깨면 안 되겠죠. 그죠? 요 깨면 크게 무너져요. 이런 선상에서 매수하는 게 맞아요. 또 하나가 앞전에 좀 매물대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가 돼요. 여기를 좀 뚫어주고 가고 있는 거라 이런 자리들 다시 들어오지 않아야 돼요. 밑으로. 여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남해학을 꼭 사고 싶다. 그럼 이런 자리를 깨지 않는 자리가 좋은데 가격으로 보면 14,000원대가 돼요. 14,700원. 이런 자리 깨지 않는 선상에서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농업바이오는 이제 어쨌거나 비료사료주가 강한데, 이 바이오주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바이오가 아니라 농업에 대한 바이오인데, 이 친구가 원래 예전에도 60개선 뚫기가 어렵다고 해서 뚫어주고 있죠. 굉장히 강한 거예요. 지금 강한데, 문제는 앞전에 백목장 가격이 있어요. 13,140원대가 되고 60개월 선이 12,800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깔끔하고 좋고 굳이 매수하려면 5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해 볼 만해요. 이 친구. 자, 일봉에서 밀리고 있죠. 오늘 21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손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상황 깔끔하고 좋기 때문에 한번 땅 때릴 수 있어요. 이 친구. 월봉에서 60개선을 뚫어준다는 얘기는 굉장히 강한 지표거든요. 따라서 이 친구를 매수하시려면 오늘 21선 근처가 되고 깨면 딱 손절하면 딱 맞아요. 언제 뛰어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이제 단기나 단타 급등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바닥에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고. 자, 한탑은 강하죠. 이 친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체 월봉 대바닥 탈출형이에요. 이게 우리는 추세 전환과 턴이라고 그러죠. 우하향. 이 친구 언제 날아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죠. 자, 삼성전자 한번 더 얘기하고 갈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날아갈지 언제 날아갈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한탑처럼 월봉에서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자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주봉에서라도 나와야지 이 친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반드시 추세를 이해해야 되고 내가 주식을 하는데 추세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내가 주식을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전혀 추세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추세를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은 우상향에서 계속 모아가지고 큰 수익이 나고 추세를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우하향에서 계속 물타기해가지고 엄청난 큰 손실로 이어지고 2, 3년 버티다가 본전에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살 때 반드시 추세가 우상향일 때 삽니다. 그래야 수익이 나요. 근데 또 우상향에 사라고 그랬더니 저기 막 10배가 있는 거 이런 거 최고점에 건드리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식품 계속 볼게요. 식품 쪽에서 이제 이번에는 수산이 아직은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는 건 아닌데. 자, 신라SG입니다. 신라SG가 제자리 좋다고 그랬죠. 어디서 좋다고 그랬냐면 여기서 좋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1차 목표가 찍은 거예요. 조정이 들어올 건데 조정이 들어왔을 때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 선이 엄청 중요해요. 아직 안 깨고 있죠. 목표가 찍은 거 일단 찍었는데 지금 흐름으로 봐선 저게 목표가가 될까 의심스러워요. 더 나갈 것 같아. 그렇지만 조정이 들어왔을 때도 주식은 반드시 이런 게 있어요. 주식이 조정이 들어올 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안 깨야 돼요. 그리고 지켜줄 자리는 반드시 지켜줍니다.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지켜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냐면 세력이 하는 거예요. 개인분들이 모여가지고 카톡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SG가 이번 주에 죽어도 사수해줘야 되는 자리는 무조건 60주선이에요. 가격으로 보면 14,800원대가 돼요. 즉, 이거 오늘 종가상 14,800원대 위에 있을 경우 다음 주에 한번 더 날아가요. 그래서 14,800원대를 가지고 그대로 일봉으로 갖고 와요. 이렇게 큽니다. 이런 데가 되겠죠. 자, 유추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르지만 241선 기준으로 지상, 지하 쭉 밀어놓고 매집봉이 빵빵빵 들어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 가니까 딱 올라갔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가 60주선을 깨지 않아야 된다는 자리가 결국은 일봉에서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5일선 찍는 자리가 되겠죠. 급등주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최초의 매수 타임은 여기가 돼요. 당연히 매수했으면 그냥 들고 있는 거고 이런 자리를 한 번 더 찍거나 우선 찍고 나간다. 그럼 지금 5일선 찍고 날아가는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처럼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깼다. 반드시 손절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저 같은 스윙 투자자들은 제가 여기서 사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여기서 사면 편하게 여기서 익절하고 나머지를 들고 가든가 이렇게 해보는 게 맞거든요. 뭐 급등이나 단타 단계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깨면 반드시 손절이고 급등이나 이런 단타를 할 때는 월봉에서 높을 땐 반드시 큰 금액을 들어가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두산업도 좋아요. 아직은 잘 살아있어요. 월봉에서 보게 되면 신라SG는 여기 갔는데 사두산업 아직 못 갔어요. 여기가 목표가인데 여기가 6만원이 아직 갈 자리가 더 있기 때문에 상황이 괜찮고 자, 주봉에서 봐도 추세가 이쁩니다. 신라SG처럼 조정이 들어왔을 때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60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땅 뛸 수 있어요. 일봉으로 끌고 옵니다. 일봉으로 끌고 오면 그 자리는 정확하게 241선이 돼요.
물론 오늘 같은 날 난 5일 전에 살 거야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하면 손절이고 아니면 여기서부터 241선까지 모아가는 거죠. 60주 선이니까 이거만 아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은 계획을 갖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차를 하나 사도 부동산을 하나 사도 계획을 잡고 하는데 도대체 왜 주식만 사면 아무 계획 없이 툭툭 들어가는 건지, 그죠? 자, 그렇게가 됩니다. 자, 사조시푸드입니다. 이 친구가 굉장히 강한데 조금 부담감은 돼요. 근데 강하기 때문에 더 강할 수 있는 거예요. 전고점까지 갈 수는 있는데 굳이 사려면 내가 들어갈 베스트 타임이 중요하겠죠. 어제 권았어요. 여기를 깨면 되는 거예요. 자, 가격으로 보면 5주선이 되고 6,560원을 깨면 나는 손절하겠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매물대 위에 있죠. 오늘 같은 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저점에 깨면 손절하시면 돼요. 깨는 자리가 6,560원이기 때문에 21선이 돼요. 이렇게. 근데 월봉이 높기 때문에 아주 크게 메리트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너무 큰 물량, 큰 비중을 실으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거 깨지 않아야 돼요. 그냥 크게 위험해지니까 너무 한 번에 첫 매수를 너무 크게 해놓으면 나중에 대응이 안 돼요. 예, 그런 부분은 조심해서 잘 알아서 하셔야 되고, 이제 밑에 있는 종목들은 사실은 큰 메리트는 없는데 잘 보셔야 돼요. 어차피 CJ시푸드나 동원수상이나 다 추세들은 좋은데 절대적으로 5주선, 5개월선을 잘 이해하고 자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정다운 세력분들도 통화 한번 해야 되나? 이 친구 왜 이렇게 못 가는 거야? 이 친구 위치 낮아야지. 자 보겠습니다. 241선 기준. 저 세력 전화번호 몰라요. 농담하는 거예요. 뭐 진짜로 혹시 승장개미 TV 세력하고 연결되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냥 차트로만 걸 보는 거지. 자 여기가 지상이에요. 여기가 지합니다. 밀어놓고 매집봉이 지금 터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매집봉 터지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최초의 매수 타이밍이 21선 근처에 됐었고 늦어도 여기는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가장 중요한 매수 타이밍이 됩니다. 여기. 저도 당연히 이날 들어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든 떨어지든 밀리든 전 신경경 안 써요. 이 친구의 최초 목표가는 어디냐면 아무리 못 날아가도 일단은 3,200원은 가요. 60주선이죠. 그 3,200원 여기 찍게 돼 있고 여기를 돌파해 주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인 3,400원에서 3,700원을 가기 때문에 최종 목표가가 1차적으로 3,650원에서 3,700원이 돼요. 매수했으면 버티고 있는 거죠. 달아지든 말든 흔들든 말든 니들은 흔들어라 나는 버틴다. 왜 그런 거 있죠? 왜 막 얘기하다 보면 너는 떠들어라 나는 듣고 있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 5개월선 지켜주고 추세 전환할 때 샀는데 일봉에서 뭐 떨어지든 말든 뭐 호가창에서 지금 수익권이니까 마음 편하잖아요. 손실권도 아니고 손실권일 때는 포기하고 마음 편하게 버티면서 수익권일 때 왜 못 버티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흔들든 말든 떨어지든 말든 뭐 10만 주를 받쳐놓든 완주가 있든 너는 왔다 갔다 해라. 나는 버틴다. 난 수익권인데 뭐 아무 때나 팔아도 되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식은 수익권일 때 잘 버텨야 되는 거고 손실권일 땐 버티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나와야지. 물론 이제 분할 매수로 꾸준히 모아가거나 계획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그 계획대로 하면 되니까 내가 삼성전자를 매달 월급을 타서 꾸준히 모으기로 했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면 뭐 오늘 밀리나 내일 밀리나 뭐 다음 달에 또 살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즉 계획만 정확히 잡혀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애초에 계획이 단타였어. 애초에 계획이 한신기계를 단타하기로 했어. 원래 나의 계획은 이거야. 했어요. 했는데 어제 막 상한가고 난리가 나서 이제 여기서 물렸어. 나의 계획은 단타였는데 물렸네. 장기 투자야 난 장기 투자 7%가 밀렸어. 이제 13배가 올랐어. 13배. 밑에서 13배가 올랐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또 우하향을 탔어. 한 20% 떨어졌어. 괜찮아. 장기 투자야. 원래 계획은 단타였는데 갑자기 계획이 변경됐어요. 장기 투자로. 근데 장기 투자를 해도 말씀드렸듯이 월봉에서 정다운이나 이런 것처럼 월봉에서 바닥에 샀을 때 장기 투자죠. 여기서 사가지고 장기 투자예요. 5천원짜리 반토막 났는데 바닥에 있을 때 장기 투자예요. 그냥 핑계일 뿐인 거예요. 핑계. 주식이 떨어지고 손실이 나 있으니까 자기 위로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식은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히 계획을 갖고 와야 되고 내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한 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만이 다음부터 그런 실수를 안 해요. 근데 계속해서 핑계를 대고 난 장기 투자야. 난 물타기 할 거야. 괜찮아. 어차피 이 주식 2년, 3년 각오하기로 했어. 이렇게 핑계를 대면 실력이 안 늘어요. 계속 그런 핑계만 되니까. 우리가 주식을 살 때는 월봉 바닥에서 사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바닥에 잘못 건들면 추세가 무너지게 되니까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서 수익권에 있었다. 거꾸로. 수익권에 있으면 있는 거야. 가만히. 올라가든 말든 떨어지든 말든 내 바닥에 샀는데 뭔 걱정이야. 하루하루 일희일비할 것도 없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 물론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요. 저도 수익권에 있다가 이 본점에서 파는 거 많아요. 그렇지만 만약 수익권이 있거나 오늘같이 또 시장이 불어나면 또 빨리빨리 차익 실현하는 것도 본인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월봉 바닥에서 따박따박 5% 7%씩 먹는 것도 괜찮아요.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불안해서 그렇지만 시장이 좋거나 잘 살아있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수익은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길게 쭉 끌고 가요. 손절은 짧게
짧게. 근데 손절하기 싫으면 계획을 짜야죠. 내가 저 자리 있게 하면 살 거고 다음 달에 또 살 거고 이렇게 비중을 실어 모아가야 되겠다. 대신에 월봉 바닥에 있을 때 저기 월봉 고점에 물려가지고 밑에서 10배 올라가고 떨어지고 있는데 계획을 잡고 계속 먹을 거야. 계획 자체가 실패한 거예요. 계획 자체가. 큰일 나는 거예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렇게 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저는 저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고. 자, 마니커 FNG입니다. 일단 1창폭간 찍었어요. 이 친구가 찍은 거예요. 가장 강력한 저항선인 20견을 맞고 떨어지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조정이 들어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깨지 않아야 될 60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따라서 60주선을 이렇게 선을 긋니다. 선을 그었더니 5,500원대가 됐어요. 일봉에서 5,500원대를 딱 끌고 오는 거예요. 야, 저 자리가 어디야? 여기죠. 여기. 이런 데 안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월 20일 날 형성된 저점만 깨자면 다시 한번 뛸 수 있는데 여기 깼다. 반드시 손절해야 돼요. 반드시. 그럼 주봉에서 60선을 깨게 되는 거 왜 손절이냐면 싸게 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올 수 있는데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교체 MB가 사고를 살짝 치더니 안 치네. 쭉 칠 것 같은데.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어요. 주봉에서도 이쁘고 일봉에서도 여기가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에요. 요렇게. 그래서 여기 자리만 깨지 않으면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매수하겠다 싶으면 5일선 깨지 않는 선상에서 단기로 대응하면 돼요. 할인도 안 끝났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이게 60개월선 뚫어주기가 엄청 힘든 거거든요. 이 친구가 여기를 뚫었는데 끝났다? 그레이스님 어서 오세요. 안 끝날 확률이 높아요. 끝날 확률.